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 자산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단기 투자 자산. 투자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투자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 아닌데 단기자가 들어가면 더 셉니다. 단기자가 더 세요. 그래서 단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당좌자산. 유동자산에 뭐가 있다고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단기 투자하는 자 목적이 자산인데 단기다. 1년 이내에 뭔가 실현된다. 그렇다면 유동자산 중에 이건 재고자산 아니기 때문에 당좌자산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고요. 단기 금융상품, 뭐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가 좀 헷갈립니다. 매도 가능증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중에 투자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도 똑같이 비유동 중에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동자산에 분류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좀 이따 배울 텐데 1년 이내에 뭔가 실현되는 거.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도 1년 이내에 만기가 보도를 한다. 또는 1년 이내에 팔 거다. 그렇다면 유동자산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1년 이내에 은행에 예금하는 뭐 그런 상품 또는 1년 이내에 돌려받을 대여금, 빌려준 돈 중에 1년 이내에 돌려받을 거다. 또는 단기 매매증권, 증권이긴 한데 단기에 팔 거다. 1년 이내에 팔 거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산, 당좌자산에 속하고요. 이외에도 뭐 매도 가능증권이나 뭐 만기 보유증권도 투자자산이긴 한데 1년 이내에 실현된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자산, 유동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단기 금융상품 등 개별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경우에 중요하면 개별적으로 표시한다. 구분 표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중요하면 따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해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길 가다가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잘 구분해서 잘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몰라요. 길 가다가도 복잡한 길거리를 가다가도 멀리서 내 여자친구가 보인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왜? 유부남이니까 마누라가 있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길 가다가 여자친구가 보인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만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배경화면일 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고 뭐 전혀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자친구가 보이면 그 여자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면 재무제표에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통합해서 표시해도 된다. 상관없다. 그렇죠. 중요하면 구분해라. 그런 이야기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기 금융상품 처음으로 단기 투자자산 중에 단기 금융상품 처음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옵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는 1년 이내다. 금융상품은 뭐 은행에 예금하는 뭐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금융상품이란 개념이니까 줄 한번 꺼두십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뭐 은행에 예금하는 그런 거죠. 적금 등 은행의 금융상품 중에 만기가 결산일부터입니다. 결산일 동그라미, 결산일부터 1년 이내,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이라고 할까요? 현금성 자산, 우리 기억 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취득 시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해가지고 적어놨죠. 주위에다가 별표 2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기억나시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결산일부터 1개월 이내면 그렇다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거죠. 크게 보면 단기 금융상품은 1년이니까 기간이 길죠. 하지만 취득 시 3개월 이내는 또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구분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상품의 장기, 단기 구분은 결산일부터 1년 이내라는 거. 결산일부터 1년, 위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 차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장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부터 1년 이후.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다. 단기, 1년 넘어간다. 장기. 취득 시 3개월 이내다. 현금성 자산.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는 뭐 비슷한 말 나옵니다. 아까 봤던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해도 상관없지만 금액 등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통합해서 표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 통합하든 말든 괜찮다, 상관없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기 대여금이 나오네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굳이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별이 하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중요하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고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둘 다 단기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거나 1년 이내에 돌려받거나 뭐 그런 거겠죠. 단기니까.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단기 대여금 및 단기 차입금은 만기가 결산일부터 1년 이내. 결산일부터네요. 결산일부터 1년 이내. 결산일부터 1년 이내. 한번 본 적 있죠? 앞에 나왔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에서 결산일부터 1년 이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거의 다 결산일부터 1년 이내예요. 하나 특이한 게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암기해서 이게 정상이겠거니? 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는 회계 기준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거 딱 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결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 및 차입금을 말한다. 그런 거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이건 자산이죠. 채권이란 말은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종의 채권에 해당이 돼요. 돈을 빌리면 차입금 빌렸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갚아야 되니까 부채,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 그래서 부채, 채무 해당이 되고요. 만기가 결산일부터 1년 이내면 단기고 1년 넘기면 장기. 1년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는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개를 하라는 이야기죠. 연습 문제.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2월 1일 거래처에 10개월간 100만 원을 대여했다. 0이 6개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대여했다. 그러면 10개월이니까 1년 이내입니다. 단기 대여금이 되겠네요. 2월 1일 단기 대여금 자산이니까 차변했습니다. 단기 대여금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을 대여했다고 칩시다. 그럼 현금이 나가는 건 대변으로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12월 1일 보겠습니다. 12월 1일, 2월 1일에 대한 100만 원을 이자 10만 원 감액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회수한 거니까 12월 1일 10달이 지났네요. 현금 회수한 거니까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하고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이 들었네요. 110만 원 적어줍니다. 11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해소된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써가지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10만 원은 뭔가요? 10만 원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 이자 수익. 2월 10일 보겠습니다. 2월 10일. 거래처에서 10개월간 100만 원을 차입했다. 현금으로 차입했다 치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네요. 차변에 현금 써줍니다.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100만 원. 10개월이니까 1년 이내죠.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쓰는 거 맞고요. 1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12월 10일 또 10달이 지났네요. 차입한 100만 원을 이자 10만 원과 함께 상환했다. 현금으로 상환했다면 대변에 현금 갚았으니까 갚을 때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빌렸으면 갚아야죠. 당연히 110만 원을 갚습니다. 현금 110만 원. 빌린 돈 100만 원하고 이자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그래서 단기 차입금,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했다. 차변에 와서 감소하죠. 단기 차입금 100만 원. 10만 원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96페이지 중간까지 풀이까지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별표가 3개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이론 문제든 실무 문제든 어느 쪽이든 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용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유가증권은 주식 및 채권을 말하는데 주식, 채권 합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채무증권,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말하는데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해가지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개념만 적어놨어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이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몰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 단기다. 그러니까 단기자가 들어가니까 유동자산, 그 중에 당좌자산이고요. 1년 이내에 뭐 팔 거다. 주식 같은 걸 사긴 샀는데 1년 이내에 팔 거다. 단기, 단타 치는 걸 말해요. 단기적으로 조금 갖고 있다가 돈 벌면 주식가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그런 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2개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 채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다 해당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아니에요.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입니다. 취득보양 역시 주식과 채권 다 해당이 되고 투자자산이라는 거.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그런 주식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역시 투자자산입니다. 주의할 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 채권 다 해당이 된다.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만 해당이 돼요. 채권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안에 돈을 빌려주는 게 해당이 됩니다. 채권은 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는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를 말하는데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에요. 채권은. 그래서 돈을 빌렸으니까 회사는 투자자한테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때때로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 그래서 돈 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기가 있어요. 몇 년 안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한다. 만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은 아니다. 채권이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좀 상대방 회사를 내가 지배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이면 그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됩니다.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 세무 1급, 2급 그 쪽으로 올라가면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위에 3개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그림이 있죠. 분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단 말은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성이 있다. 시장에 내놓으면 팔린다. 그리고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다. 단기자가 들어가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네. 오케이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 아니고 시장성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채권이고 만기 보유 의도 채권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렇다면 만기자가 들어가는 거 만기 보유 증권이죠. 만기 보유 증권, 만기자가 들어간다 그래 채권이다. 그렇지도 않다, 노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 결국은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결국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게 돼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처음에 증권 중에 주식, 채권 중에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다. 시장성이 있다. 시장에 넣으면 잘 팔린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쉽게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 그림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미 머릿속에 접수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저를 보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단타 목적이다. 단기 매매 목적 또는 시장성이 있다. 뭔가요?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뭔가요? 만기 보유 증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관할 거다.
그런 매도 가능 증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메뉴에는 이런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뭐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한번 보신 적 있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이게 기본적으로는 투자 자산인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라. 그렇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중에 당자자산이죠. 유동자산에 뭐가 있다고요? 당자자산, 재고자산. 당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이라면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어요. 시장성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 그게 시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자금 운용 목적으로 수요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 있다. 원칙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유가증권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놨는데 이거를 생각이 바뀌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가 없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근데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의 시장성을 상실하면 시장성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주식 발행한 회사가 망했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니까 주식시장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1년 안에 팔 거다.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렇다면 유동자산으로. 원래는 투자자산인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조건, 시장성,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 단기 자금 운용 목적, 단기 매매 목적.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한 번 단기 매매 증권은 영원한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밑에 표에 97페이지 큰 표가 있죠. 큰 표를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회계처리입니다.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취득 시 지급하는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수수료 같은 거. 주식 살 때, 주식 구매할 때 주식회사에 수수료,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내는 게 있죠. 그 수수료를 말합니다. 부대 비용, 수수료 같은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짜리 사는데 수수료 5천 원이 들었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만 원하고 5천 원 합해서 10만 5천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10만 5천 원 써주고요. 돈 나간 게 제일 좋으니까 현금 나간 거 대변에 써주고요.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짜리니까 10만 원 그대로 써주고 5천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았을 때 주식은 배당금이 나오죠. 또는 채권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나 이자를 수령할 때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주식에 대한 배당 수령 시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통 예금에 배당금 10,000원이 입금됐다면 보통 예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차변, 자산 증가 써주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수익은 대변이죠. 배당금 수익. 너무 쉽죠? 만약에 이자를 받는다. 이자 수령 시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10,000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시켜줬다. 그러면 뭐 이자 수익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 이거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단순하게 굉장히 쉽게 써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말 평가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기말 평가. 보시면 처리 보겠습니다. 기말평가 시 장부가액, 취득가액 또는 전기말평가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이 장부가액이죠. 장부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이거하고 기말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단기손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장부가액이 20만 원이고 기말공정가액이 18만 원 떨어졌어요. 20만 원에서 18만 원 떨어졌으니까 2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평가에서 평가 손실이죠.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니까 차변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만 원 이렇게 써주고요. 대변에는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 금액을 감소시켜 줍니다. 감소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떨어진 금액만큼 2만 원 손실로 인식하고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원래는 장부 가격이 20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을 뺐으니까 장부 금액이 1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평가액 18만 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이 18만 원으로 된 겁니다. 이 회계 처리 해가지고. 장부 가액이 20만 원이고, 뭐 다른 경우입니다. 20만 원이고, 기말 공제가액이 21만 원이 됐다. 아, 그러면 20만 원에서 21만 원, 만 원 올랐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단기 매매증권 가액이 만 원 올랐다. 이거는 평가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평가이익, 수익, 이익은 대변에 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만 원 써주고, 이만큼 단기 매매증권 금액이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장부 가액이 20만 원이었는데 21만 원이 됐다. 그럼 장부 금액을 만 원 올려줘가지고 결국에는 21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오르는 가액만큼 평가, 이익, 떨어졌으면 떨어진 금액만큼 평가, 손실일 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르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 손실.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 가액을 증가시켜 주든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단순히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는 된다. 이해되고 넘어가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연습장에 써보셔야 됩니다. 분개를 써보셔야 돼요. 차변, 대변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처분입니다. 처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별표 하나. 평가는 아까 별표 3개였는데 처분은 별표 하나. 처리. 처분 시 장부가액, 취득가액 또는 전기말 평가한 거, 이 장부가액이 있는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가지고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을 처리하죠. 40만 원을 받고 현금 매각했는데 이게 장부가액 50만 원짜리였다. 아, 그러면 10만 원 손해봤네요. 1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이 발생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받은 거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차변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만 원 써주는 거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 나가는데 자산이 나갈 때는 대변으로 나가죠. 장부가 그대로 나갑니다. 대변에 50만 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차액 10만 원은 처분 손실.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차변학교 50만 원, 대변도 50만 원 맞춰주는 거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5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손해, 처분 손실이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만 원에 현금 받고 매각했는데 장부 가액이 35만 원이었다. 아, 그러면 40만 원 받고 매각했는데 35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았다. 그럼 5만 원 처분 이익이 생기네. 오케이, 좋습니다. 처분 이익, 이익은 일종의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생기는 거고요. 40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은 건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차변에 현금 써주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원가라는 말은 이제 장부가액 그대로 35만 원을 써준다는 거죠. 대변에 35만 원 자산이 나가니까 대변으로 나오고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고 차액은 처분 이익으로 5만 원 써준다는 거. 역시 연습장에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연습 문제 나오네요. 한번 천천히 풀어보죠. 앞에 봤던 97페이지에 봤던 평가 손실 평가 이익 또는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이런 거 아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요.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11월 10일입니다. 주원주의 주식, 제 이름이 원주죠. 그래서 원주라고 적었습니다. 주원주의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단기 투자 목적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시는 거고요. 현금으로 매입했다. 매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1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11월 10일 2000X 1년입니다. 11월 10일 이렇게 예치하죠. 현금을 지출했으니까 일단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얼마를 지출했나요? 100주를 주당 5,000원, 100주 곱하기 주당 5,000원 하면 50만 원이겠네요. 100주를 50만 원에 산 거고요. 그렇다면 50만 원 현금 지출했고 수수료 10,000원. 그럼 합해서 51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51만 원.
이렇게 현금 지출하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입니다. 단매증,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들어오고 10,000원은 수수료 비용. 그렇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기말이니까 기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주 원조의 주식 단가 공정가액이 주당 4,500원으로 하락했다. 주당 5,000원에 샀는데 4,500원으로 줄었다. 주당 500원이 줄었네요. 500원 줄었으면 봅시다. 어쨌든 4,500원, 주당 4,500원이니까 곱하기 100주입니다. 100주 하면은 45만 원이 돼버렸어요. 5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에 샀는데 45만 원이 됐다. 5만 원 손해네요. 평가 손실입니다. 단매증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평가 손실, 평손 평가 손실 5만 원.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 인식해야 되겠죠. 대변에는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대변에 써서 줄여주는 거죠. 단매증. 단매증 5만 원.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원래 50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이 줄었네? 그래서 지금은 45만 원이 됐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2000X2년으로 갑니다. 2000X2년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2000X2년 4월 10일 2000X2년 4월 10일 이때 배당금을 10만 원 보통령 수령해요. 그럼 배당금이니까 배당금 수익이겠죠. 대변의 수익이니까 대변. 배당금 수익 10만 원. 많이도 받았네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보통예금. 보통예금 10만 원. 이후 10월 10일입니다. X는 10월 10일. 주원조의 주식 50주를 주당 5,300원에 매각하고 현금 수령했다. 100주 중에 50주를 매각했어요.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지우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미 봤으니까. 가만히 보면 100주 중에 50주입니다. 50주를 주당 5,300원에 매각했다. 일단 전기 말을 가보면 2000X는 12월 30일 가보면 4,500원, 주당 4,500원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5,300원에 매각했다. 비싸게 매각했네요. 이익을 봤습니다. 5,300원에 매각했는데 원가는 그 정부가액은 4,500원이다. 그렇다면 주당 얼마 이익을 봤나요? 4,500원짜리를 5,300원 매각했으니까 5300 빼기 4500 하면 주당 800원 이익 봤어요. 800원. 800원, 주당 800원 비싸게 팔은 거죠. 근데 50주를 팔았어요. 800 곱하기 50주 하면 58, 40 곱하기 50주 하면 4만 원이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죠? 이익을 받은 거는 4만 원인데 일단 현금이 들어온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5,300원 50주. 그럼 50주 곱하기 5,300원 하면 현금이 들어온 게 계산이 되겠죠. 50 곱하기 5,300원 하면 26만 5천 원. 이게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6만 5천 원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 대변에 나가겠죠.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50주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으로 나갑니다. 장부 금액이 주당 4,500원이었어요. 그러면 50주 곱하기 4,500원 하면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야 되겠죠. 50주 곱하기 4,500원 하면 22만 5천 원. 그래서 단매증은 대변으로 나가는 게 22만 5천 원입니다. 차익이 얼마냐 보니까 26만 5천 원 빼기 22만 5천 원 하면 4만 원 차이가 나요. 4만 원. 이 4만 원 아까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여기 있죠. 주당 800원 이익 받고 50주니까 주당 850주 4만 원 이익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매증 처분이익, 단매증 처분이익 4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주에 주당 800원 이익 받으니까 50주 800원 그럼 4만 원 이익 받네. 전체적으로 처분이익이고 현금 들어온 게
50주 5,300원에 팔았으니까 50 곱하기 5,300. 그럼 26만 5천 원 연금 들어오는 거고,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 원래 장부 금액이 작년 말 금액이 장부 금액이니까 4,500원, 주당 4,500원 50주 나갔으니까 4,500원 곱하기 50주 해가지고 단기 매매증권 22만 5천 원이 대변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2000X2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기말이니까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공정가액이 주당 5,600원으로 상승했다. 작년 말에 4,500원이었는데 5,6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600원, 4,500원 얼마나 증가했나요? 5,600원 빼기 4,500원 하면 주당 1,100원이나 늘었네요. 1,100원. 주당 1,100원 늘었는데 100주 중에 50주 팔았으니까 나머지 50주만 나왔습니다. 곱하기 50주 합니다. 곱하기 50주 하면 1,100원 곱하기 50주 하면 55,000원. 암산을 해도 되는데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5,000원 증가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증가했으니까 이익이니까 대변의 평가이익, 단매증 평가이익 55,000원. 차변에는 단매증이죠.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증가한 게 55,000원. 이렇게 평가이익이 55,000원 되는 거죠.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실 때 한꺼번에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조금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처음 볼 때 어렵다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건물입니다. 한번 해보고 좀 어렵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좀 쉬워집니다. 3번, 4번 보면 또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4번이나 봐야 되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너무 선생님 어떡하나요? 역시 감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 볼 때 어렵다. 당연한 겁니다. 회계니까 국가공인 자격시험 따는데 쉬울 줄 알았어요? 아니죠. 국가공인인데 쉬운 거를 그냥 딸 수 있게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 처리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별표가 3개나 되네요. 일반 원칙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자산에서 취득 부대 비용, 물건 살 때 운송비 받은 거, 우리 11번가나 지마켓 뭐 이런 데서 옥션 같은 데서 물건을 잘 주문할 때 10,000원짜리 옷을 하나 사면 배송비 2,500원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12,500원이에요. 그럼 이 옷은 얼마짜리인가요? 10,000원짜리인가요? 아니면 12,500원짜리인가요? 헷갈리시죠? 이때까지 우리는 배송비를 물건값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택배가 왔는데 옷을 샀다. 얼마 주고 샀냐?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예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12,500원짜리라고 해야 돼요. 왜? 배송비 합해가지고 그 옷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돈은 10,000원이 아닙니다. 12,500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건물 100만원짜리 사면서 취득 수수료 10,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건물은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101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차변에 101만원 쓰고 대변에 현금 101만원을 지급하는 거 써주는 겁니다. 우리는 회계를 배운 회계학도기 때문에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회계 공부하는 회계학생입니다. 따라서 회계학에서는 용어 그대로 취득원가는 배송비 같은 또는 수수료 같은 걸 다 합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예외.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아까 봤듯이 수수료 비용으로 따라 써준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입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취득하는데 수수료 10,000원 지급했다. 현금 지급한 건 대변에 일단 현금 써주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100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왜? 10,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의 모든 자산들은 다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나 운반비 같은 거 다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재고자산에 나올 거고 유형자산 파트 가면 또 나올 거고 투자자산 파트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별표가 3개나 되니까.
처음 볼 때 제대로 잘 봐보시고, 그리고 까먹었다. 뭐 지금 저한테 강의 듣고 까먹었다. 내일 뭐 했지? 또 까먹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나올 거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또 볼 거고, 적어도 우리 전산회계 2급 책에서, 제가 쓴 기본서 이 책에서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보십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푸실 때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눈 주의 깊게 다 보자.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 보십니다.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 같은 거, 운반비 같은 거는 원칙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 포함시킨다. 단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처음에 본 게 단기 금융 상품 1년 이내라는 거, 1년 넘어가면 장기, 취득 시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죠.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차이 아시죠?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 단기 차입금도 1년 이내. 빌려주면 대여금, 빌리면 차입금. 대여금에는 이자 수익이 생기죠. 차입금에는 이자 비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시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는 너무 팔린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고,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유가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단 하나, 시장성을 상실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처분할 거다. 그렇다면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한다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는 취득원가 산입하나요? 안 하나요? 산입하지 않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기말결산할 때 평가해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그리고 처분한다는 말은 돈 받고 판다는 이야기죠. 돈 받고 팔 때 또 장부 금액과 처분가액 비교해 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나타난다는 거. 97페이지와 98페이지에 있는 이 사례하고 연습 문제 붕괴는 반드시 연습장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